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헬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을 캡틴입니다. 오늘은 실전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실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전문가랍시고 그건 다 허성이죠. 본인이 100% 확신이 없거나 어, 네,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거죠. 잘 이해를 못하니까 본인도. 그래서 뭐 차트 이론, 어려운 차트 이론, 뭐 종목 추천, 리딩방 하는 사람들, 이건 거의 다 사기꾼이죠. 왜냐면 본인이 확실한 종목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좋은 것도. 그러면 좋은 걸 알고 있으면은 이런 내렸을 때는 찬스죠. 그러면은 본인한테는 추천을 할수록 더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추천을 안 하죠. 종목 추천을. 그리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거죠. 절대 추천한 다음에 자기가 팔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종목을 추천드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절대. 제가 뭐 주식 그 자산운용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네, 절대. 네, 장이 좋은 요즘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려 한다면 네, 반성해야 됩니다. 코로나 코비드 터지고 그때 장이 마구마구 하락했을 때 그때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지금 장이 좋아서 너도 나도 주식에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주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작입니다. 시작부터가 이거는 반성해야 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왜 PER, PBR, 현금 흐름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PER은 성장성이고 PBR은 안정성이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도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 해당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PER 예, 아실 필요 없어요. 뭔지 아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익인 거죠. 이익,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PER을 계산해 볼게요. 시가총액이 시총이 뭐 천억이다 했을 때 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PER이 10배인 거죠. 즉 쉽게 설명하면 뭐다? 이 회사의 전체 가치, 시가총액, 시장 가치, 주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천억이라는 가치가 회사의 이익으로 몇 배인지 이게 PER이거든요.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익이 100억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천억이다. 그러면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러면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10배가 되면은 시총이 되고 거꾸로 이게 이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50억밖에 안 났다. 그러면은 20배가 되는 거죠. 그죠? PER이 20배. 그래서 PER이 낮을수록 더 좋은 저평가인 거죠. 그죠? 높을수록 거꾸로 이익은 똑같은데 주가가 올라서 시가총액이 2천억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20배가 되겠죠. 그래서 고평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PER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약자도 아실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네. PER은 이익의 가치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PBR은 뭐냐? 네. PBR 뭐 약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PBR은
똑같이 네, 시총이 1000억일 때 네, 자본 자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가진 자산에서 부채를 뺀 네, 자산 부채를 빼면 자본이죠. 자본이 뭐 1000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PBR이 네, 1배인 거예요. 간단하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본이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PBR이 2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에 비해서 이 회사에 비해서 고평가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자본이 2천억인데 시총이 1억이에요. 그러면 0.5배잖아요. 이런 회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저평가된 거죠. 그러니까 PBR은 즉 PER은 이익이고 PBR은 회사가 가진 재산인 거죠. 재산. 거기서 빚을 뺀 거.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순자산이 나오잖아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 그러니까 얼마나 주가가 오르고 내렸냐라는 거죠. 이것도 PBR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 거죠. 네, 굉장히 쉽죠? 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현금 흐름은 뭐냐? 현금 흐름은 이익이 있잖아요. 이익은 사실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반영했는데 사실은 간단하게만 생각하면은 감가상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한 거다라고 간단하게 아시면 돼요. 근데 현금 흐름은 뭐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투자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업에 그러니까 벌어들이거나 사용된 현금 흐름.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100억을 벌었어요. 근데 현금으로 들어온 돈은 예를 들어서 50억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50억은 뭐 매출 채권이나 채권으로 이익을 낸 거죠. 실제로 외상으로 팔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을 받을 거다라고 이제 50억을 해서 이익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제 현금 흐름은 50억이고 이익이 100억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조심해야 되죠. 어떤 회사다? 이익은 100억인데 현금 흐름이 뭐 10억밖에 안 돼. 이런 회사는 주로 어떤 회사죠? 매출 채권을 부풀리거나 해서 이제 이익을 부풀린 거죠.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주가를 띄우려고 이익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PBR을 낮추는 거죠. 근데 이런 회사를 조심하려면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현금은 속일 수가 없죠. 간혹 속이는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어떻게 속이는지 알려드릴 거고, 하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현금 흐름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래서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투자 대상을 찾는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를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끄고 자, 저는 프로그램을 짰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짰냐? 자, 노드 JS로 그 SQL DB를 써서 네, 짰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짰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웹사이트로, 제가 만든 사이트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cp 17 하면은 이렇게 이제 좀 느리네요. 네. 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쭉 나오고 이제 시가총액, 부채, 뭐 PBR 값, PER 값, 네, 다 나오고 매출, 최근에 매출 상황, 네,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증가율, 제가 궁금했던 거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안정성이 있는 회사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매출로 소팅을 하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한 기업 중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PBR이 뭐 1.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PBR이 1.0 이하 클릭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DB에 쌓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거다? 제가 했던 짓이 뭐였냐면은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적들을, 회사의 실적을 크롤링해서 네, 데이터 마이닝해서 가져와요. 그래서 DB에 쌓습니다. DB에 네, 쌓고 쌓아요. 쌓고, 그래서 제가 만든 웹사이트로 이제 뿌려주는 거죠. 네, 웹으로 뿌려주면은 그걸 보고 제가 실시간으로 요즘에 1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1분기가 매출은 상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대로인 회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리스트에서 쭉 봐서 이제 실제로 몇몇 A, B, C를 추려내요. 이제 매출이 올라간 회사들 중에 아직 밸류가 괜찮은 회사들을 추려내서 여기까지 해주는 거죠. 제가 짠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A, B, C를 실제로 조사하는 건 접니다. 실제로 A라는 회사가 왜 매출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밸류가 저평가인지 실제로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보는 과정은 네, 근데 이런 프로그램 짰어요, 제가. 그만큼 저는 간절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빨리 실시간으로 실적을 받아와서, 왜냐면 다트에는 많은 실적들이 올라오잖아요. 다트를 설명드리면은 네, 여기서 이제 다트를 들어갑니다. 네. 네이버에 다트 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회사, 오늘 할 회사 뭐 세트레가이 네, 치면은 뭐 이렇게 이제 분기마다 실적이 나오잖아요. 사업 보고서로. 그러면 사업 보고서에 이제 재무제표 보면은 실적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실시간으로 쭉쭉 나오는데 이 값을 제가 프로그램에서 짜서 가져와서 DB에 넣는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를 계속 어떤 회사, 모든 회사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짰는데, 이거를 그래서 그때는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특허를 실패했어요. 뭐 특허의 기준이 있는데 무슨 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특허는 안 됐는데, 어쨌든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실적이 좋은 회사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값이 있었어요. 뭐 수주라든지, 그러니까 수주가 늘어났는지도 사실은 사업 보고서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마이닝해서 저한테 알려주는 거죠. 수주가 늘어난 회사대로 짜짜짜 해달라라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네. 세상엔 거저가 없어요, 절대. 네. 이렇게 노력을 한 다음에 그 중에 ABC를 찾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럴 필요 없고,
텔레그램에 보면은 요즘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보이시죠? AI 뭐 라시로라는,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텔레그램이 해서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으로 와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이 회사가 이번 분기에 어떻게, 심지어는 이렇게 아름답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매출이 오르고 이익이 오른 회사를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는 힘들게 프로그램 짰지만 저도 사실은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네, 텔레그램도 쓰고, 네, 텔레그램에도 또 많은 게 있죠. 공시 정보 알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공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그것도 쓰고요. 저는 뭐 세종 기업 데이터라는 데도 쓰고, 그리고 실시간 주식 뉴스라는 데도 이제 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쭉쭉 보면서 타겟팅 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를 찾을지. 그래서 그런 타겟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타겟팅 하는 방법도 또 있습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이런 기술 분석 보고서, 이거를, 이게 이제 매주 목요일 정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했을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어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IR 협회에서 이렇게 IR 자료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이거 리포트 보면서 이제 이거의 장점은 이제 실적이 반영되기 전에, 네, 보통 기업이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올라갈 때 딱 저는 찾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저렇게 리포트를 보면은 떨어지고 있을 때 어떠한 노력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턴어라운드 전에 알 수 있죠. 주가가 떨어질 때 이 회사는 이런 노력을 하니까, 이런 노력이 좋아 보이면은, 네,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리포트도 많이 보려고 하고요. IR 자료들을. 네.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네. 이런 거 A, B, C, D 회사 찾아야 되고, 그 회사들을 어떻게 A라는 기업의 매출이 좋아졌는지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를 왜 좋아졌는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은데 세트라가이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실전을,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네, 이거를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자, 네, 제가 이렇게 조사한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조사했는데 그때마다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안에 회사 자료들을 다 세이브 해놔요. 그래서 세트레가이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세트레가이를 당연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 뭐 세트레가이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은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위성 회사를 먼저 비교를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얼마 있고 그 회사가 다른 위성 회사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네, 세트레가이랑 AP 위성이랑. 그래서 현금이 얼마 있고, AP 위성이 굉장히 현금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단기 금융자산 뭐 다 보고 매출액 차이,
매출액은 훨씬 많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매출액 대비 그 시가총액, 그러니까 PSR인가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대비 얼마나 고평가됐느냐 해서 보면은 오히려 APV성이 더 높잖아요. 배수가. 그 얘긴 매출액 대비해서는 세트랙 I가 더 싸다는 거죠. 하지만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APV성이 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던 현금 흐름은 잽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이렇게 이익보다 많은 회사는 어떤 회사다? 거꾸로예요. 이거는 부식회계가 아니라 그만큼 나중에 이익으로 많이 반영될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를 찾았을 때는 굉장히 자세히 봐야 돼요. 나중에도 계속 이익이 늘어날 회사인 거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은 사경인 회계사의 그 재무제표도 모르면 뭐 주식 투자 하지 마라 뭐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현금 흐름의 이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그 산업에서의 저평가 정도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다른 회사 좋다 그러면 이제 APV성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런 거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수주 상황도 이제 엑셀로 정리해서 수주가 좋아지고 있는지 네. 이렇게 잔고 추이를 보면서 쭉쭉쭉쭉 이제 숫자값으로 눈으로 편안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확신을 얻는 거죠. 수주가 늘고 있나, 네, 이런 것도 그리고 탐방도 갔어요. 주식 담당자한테 이제 분기별로 전화해서 궁금한 점을 미리 이렇게 써두고 네, 8월 28일 날 뭐 계약했는데 이게 뭐 사업 위성과 같은 프로젝트냐 그래서 뭐 다른 프로젝트다라는 답변도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주담과의 통화라든지 탐방했을 때 뭐 이런 얻게 되는 그런 정보라든지 그런 걸 다 이렇게 정리해놔서 스스로 이렇게 네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IR북 같은 거는 여기 저기 사이트 IR 많이 나오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네 카인드 네 여기 공지 채널 여기서 이제 회사명 치시면은 네 3년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IR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고 이 회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쭉쭉쭉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좋은 것들을 엑셀에 따로 정리해놔요. 이 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뭐 고성능으로 가고 있고 연구개발하고 있고 이런 거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IR 자료에 굉장히 사실은 얻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네 IR 자료가 회사에서 말하고 싶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잘 정리해 놓고 IR 자료를 보고 내가 장단점을 따로 엑셀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증권사에서 발표했던 그 IR 자료도 같이 보고 네, 그죠? 근데 이제 증권사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왜냐면은 증권사에서는 주로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점은 단점은 크게 보려고 하고 장점은 작게 보려고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거를 느꼈었냐면은
위성 계획이 다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저장해 둔 건데, AP 위성도 사실은 같이 저는 그때 당시 매수를 했었어요. 왜냐면 위성 산업 자체가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세트리가이가 매출을 상승하면서 AP에도 상승했고, 왜 그런지 조사했는데 위성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가 개화기였어요. 개화기. 네, 완전히 올라가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려면은 우리 그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몇 년도에 뭐 23년에 차세대 중형 위성이 네, 발사된다. 뭐 24년에 뭐 GPS 발사된다. 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 사이트에 한국 항공 네, 연구원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당연히 위성에 우리나라 위성 산업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확신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기업을 엑셀로 정리하면서 여기서 빠뜨린 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제 그 거꾸로 안 좋은 회사도 사실은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회사도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제가 드랍했냐 생각하면 플레이비드를 제가 중간에 드랍하고 플레이비더 번호는 큐로가 좋겠네요. 큐로. 이게 플레이비더가 저는 그냥 잘 모르겠는 회사였어요. 플레이비드는 정확하게 큐로는 확신할 수 있어요. 큐로는 별로다라는 걸 저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이걸 왜 봤냐면 전기차 가능성에 대해서 트럭을 뭐 전기차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가능성에 대해서 진짜 가능성이 있는지 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거든요. 뭐 뉴스도 이렇게 스크랩하고 뭐 19년도에 뭐 합병한 회사 어쩌죠 했는데 이제 GM코라는 회사랑 같이 GM코가 먼저 합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근데 그때 합병을 했는데 아직도 성과가 없나? 그리고 조사해봤는데 직원도 16명밖에 안 되고 전기차도 뭐 만드는 데가 요즘엔 워낙 많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장점은 현금 흐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큐로도 뭐 반대하거나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은 단점도 자기 종목의 단점도 객관적으로 써놔야 돼요. 그래서 단점을 크게 봐야 돼요. 뭐 회장이 800만 주 매도한 건 분명히 안 좋은 사인이죠. 그리고 뭐 감사 보고서상에 미청구 공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이 감사 보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간단하게 네, 큐로 보고 사업 보고서를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감사 보고서 제출이라는 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사 보고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어떤 해당이 되는지 감사 보고서에서 우리가 비적정한 게 있는지 잠깐만요. 네, 그쵸? 네, 비적정한 게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없으면은 여기서 이제 첨부의 감사 보고서를 봐야 돼요. 이거 다 봐야 돼요, 사실은. 네, 그래서 핵심 감사사항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 얘기는 회계사가 일반인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거는 주의해서 봐라. 그러니까
대우조선 그때 분식 나왔을 때도 여기에 분명히 써 있었어요. 조심해라. 그래서 쭉 보시면은 미천구 공사 회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죠. 미천구 공사가 이렇게 많은데 감소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유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도 그래서 봤죠. 미천구 공사가 625억에서 366억으로 줄었지만 자산의 18%를 차지한다라는 거를, 이게 미천구 줄었다는 거는 좋은 신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단점들. 네, 그래서 저는 드랍했고요. 이거는 투자할 만한 회사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후보들을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엑셀로 만드는 거죠. 아까 AP랑 세트라이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에다가 A, B, C 회사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현재가가 있고, 그죠? 현재가가 있고, 그리고 기대, 목표가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를 반드시 계산해서 써놔요. 왜냐면은 목표가는 어떻게 써놓냐면은 예를 들어서 세트가를 예를 들면은 매출이 정점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위성이 몇 개를 쏘고 위성 하나당 한 개당 매출 얼마고 그게 1년에 어떻게 수익 인식되고 그거를 이제 정해 놓으면은 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200억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년에는 300억 될 거다. 그러면 뭐 PER을 뭐 20배, 30배 해도 되죠, 사실은. 그래서 중간값인 25배 했을 때 이 이익의 시총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어렵게 계산하지 말고 PER 뭐 보수적으로 봐서 20배라고 하면은 네 6천억이 나와야 돼요, 시가총액이. 그러면 그거를 목표가를 써놔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가 대비,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0%다, 그죠? 그러면 B라는 회사는 뭐 이렇게 해서 기대 수익률이 50%예요. 그리고 C라는 회사는 뭐 30%다. 그러면은 이거를 자, 근데 C라는 회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A라는 회사를 기대 수익률 100% 회사 찾았어. 그러면은 대부분의 비중을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왜냐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로. 그래서 이건 뭐다? 손절이 아니라 이동인 거죠. 과감하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대 수익률을 자기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엑셀로 그때그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회사가 현재가가 세트레가이가 갑자기 테마를 타서 올랐어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예를 들어서 1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도하고 B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건 확실한 거죠. 네. 왜냐? B라는 종목은 기대 수익률이 50%고 여기는 A라는 종목 10%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하고 당연히 가는 거죠. 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래야지 가장 어려운 매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매수가 더 쉽죠. 그죠? 네. 투자를 해보시면 알아요. 매도가 제일 어렵다는 거를.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로 엑셀로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리서치 도구들 이걸 잘 사용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텔레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IR 자료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분석 그 사이트 그 뭐였죠?
까먹었네요. 네. 기업 분석, 기술 분석 보고서. 네. 이쪽을 많이 리서치를 하시라라는 거고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실전을 알려드렸는데, 고기 잡는 법을, 네, 이번에 확실히 연습하셔가지고, 차트 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실적, 현금 흐름, 이거를 좋은 종목을 찾아서 장투하시길 바랍니다. 네. 빼먹었는데, 이게, 예를 들면은, 세틀가이 같은 경우는 23년까지 계속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23년까지. 근데 저는 왜 팔았냐? 테마를 타서 이미 23년 실적까지 반영된 주가까지 갔어요. 그러면 빠이빠이 한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확실히 이번에, 네,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결국에는 전에 주식 투자 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많이 써서 자기가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지 우리는 돈의 구석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게 돈에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책도 볼 수 있고, 자기 사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부동산 투기, 뭐 비트코인 투기, 주식 투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시간을 써서 자기의 확신을 가져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본업, 근로, 또 근로소득도 열심히 해서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에 투자해서 자본소득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네. 네. 말이 길어졌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